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은 내일 나올 수 있는 반대 매매가 두려워지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은 지옥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오늘 지옥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나오는 그 문의 손잡이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반등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폭락하는 이유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악재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폭락할 이유는 그 중에 물론 이렇게 보이는 게 있긴 한데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일단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가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금리를 4회, 5회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연준 회의가 지나고 나서 더 긴축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웰스 파고 같은 경우는 연준 회의를 하고 나서 연준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웰스 파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글로벌 운용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렌지 주스를 아주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미국의 그 식품 공급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텅 빈 냉장고, 식품 가게에 텅 빈 냉장고 사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격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걸려가지고 병가를 내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네. 뭐 두통을 호소하거나 뭐 아프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병가를 내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인력을 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식량 대량 정도로 식품 공급에 위기가 오고 있다. 육류 공급도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노동력 부족이죠. 노동력 부족. 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지금이 코로나가 제일 반영이 많이 되고 위험한 그런 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이 노동력 부족, 공급 부족 이 현상이 2020년 3월달, 4월달 그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봉쇄를 할 때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올해 지금 현재 기업 활동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코로나를 지목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이렇게 보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겠죠, 우크라이나. 네. 갑자기 이게 막 악재가 겹치는 거죠. 네. 너무 많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락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고, 어제 미국 시장의 장중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5% 가까이 급락했다가, 근데 그걸 다 올렸잖아요. 올려가지고 플러스로 전환해가지고 쭉 타고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에서 왜 갑자기 또 꺾였느냐 하는 거죠. 오늘 뭐 일본도 장중에 거의 뭐 3% 가까이, 호주 시장도 3%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네, 뭐 대만도 빠지고 중국도 지금 거의 3% 가까이 또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베트남은 올랐습니다. 1.8%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이 크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폭락을 한다 그러면 다 같이 빠져야 되고, 그리고 신흥국들이 하락이 원래 더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원래 이게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금리가 먼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무위험 국채, 미국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아침에 미국 시장이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열릴 때 미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급등을 했어요. 그때 나온 뉴스가 싱가포르에서 긴축 환율 조정 발표를 했었거든요. 급등을 했다가 그 금리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예,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는 게 저는 더 겁나거든요. 이게 안전자산으로 돈이 많이 이동한다라는 그게 티가 나게 되면 시장이 더 공포감이 올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하락이 크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이 주식과 선물을 동시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가 뭐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해외 악재들 말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악재, 지금 올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악재. 이게 오늘 뭐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형 IPO가 올해 많다라는 거죠. 예. 그게 많은데, 그게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는 별로 재미가 없다. 코스피가 재미가 없다. 그러면 코스피를 숏을 칠 가능성이 있다. 숏을 친다는 얘기는 공매도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코스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가 거의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뭐 그런 걸로 봐서는 또 그게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오늘 2시 넘어서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살짝. 근데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코스닥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괜찮은 것 같고, 코스피는 시장이 약간 그 반등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지만, 올라올 때 코스피 종목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네, 다만 자동차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등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처럼 숏을 치는 게 그게 더 지금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어제 뭐 나왔던 뉴스 간단하게 보면, 어제 유럽의 1월 마르킷 제조업 지표, 제조업 PMI가 59가 나왔어요. 이건 이전 58이었는데, 서비스는 51.2, 이전이 53.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가 60.5예요. 60을 넘었어요. 이게 이전이 57.4였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52.2. 이게 이전이 48.7이었습니다. 독일 쪽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1월 달에. 예. 근데 어제 유럽이 폭락했잖아요. 유럽이 왜 폭락했느냐? 이거는 뭐 다 알다시피 미국에서 대사관 철수하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대사관 인원 절반 정도 철수하고, 일본에서도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 공포감이 도는 거고, 그리고 미군이 병력을 배치를 검토를 한다. 그리고 나토에서 전투기랑 선박을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긴장이 더 높아지는 그런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럽하고 우크라이나에 이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 저장소가 있어요. 지하에. 그 저장소의 가스 저장률이 26%까지 떨어졌다. 최저치입니다, 이게. 네. 지금 가스 대란, 유럽에 가스 대란이 오지 않겠는가. 지금 미국이 지금 그 유럽에 가스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은 또 카타르를 얘기를 했어요. 카타르에서 수송하는 방법을, 그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유럽은 그런 것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전쟁 위기로. 네. 근데 미국 시장도 아마 유럽 시장이 4% 가까이 폭락을 하니까 같이 빠졌다가 2시 넘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뭐 미국 상무부에서 알리바바 뭐 제재 검토한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네. 그리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다가 12억 유로 금융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비용 늘어나니까 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홍콩에서 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예, 이탈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탈한 외국인이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뭐 심심하면이 아니고, 뭐 확진자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봉쇄를 해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홍콩 쪽에서 많이 이탈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2시 정도에, 미국 시장이 2시 정도에 반등을 할 때, 그럼 그때 무슨 뉴스가 있었느냐. 이렇게 강하게 5%가 떨어지다가 거의 6% 가까이 올랐잖아요.
6% 넘게 오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오르려면 어마어마한 강도의 그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싸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 싸기 때문에 매수해가지고 그런 강도의 매수가 들어오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그 미국의 2년물 국채가 입찰이 있었어요. 입찰이 있었는데, 금리가 0.99%로 입찰됐습니다. 이게 지난번보다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올랐는데, 이 540억 달러를 경매를 했는데, 응찰률이 2.8배가 넘었어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무슨 뉴스를 냈냐면, 이 국채 입찰에 이렇게 수요가 크게 몰린 거는, 금리가 2년물이잖아요? 기준금리랑 같이 가는 금리잖아요? 이 금리가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1%의 금리를 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사겠죠. 수요가 많이 없었다면 어제 뭐 더 빠졌을 수도 있는 건데, 어제 갑자기 수요가 엄청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년물이니까, 단기물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회복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예. 그 위험 때문에 지금 만일에 이 응찰이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국채를 사기 위해서,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니까 사기 위해서 응찰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엄청나게 안 좋았겠죠.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완전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뉴스에 내보냈어요. 예.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지만, 예. 응찰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그렇게 많은 응찰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올랐는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올랐으면 우리나라도 올랐어야 되는데, 아침에 금리가 또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뒤에 나온 뉴스는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알파벳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M&A 금액이 10년 내 최대치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CNBC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실적이 3배 이상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좋은 뉴스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심리적인 붕괴에 있다. 네. 뭐 지옥에 지금 들어간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어제 뭐 시겔 교수인가요? 그 사람도 뭐 나스닥이 여기서 10% 정도 더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몇 개월 더 빠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지금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그렇게 악화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물론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노동력 부족이에요. 공급망 위기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미크론으로 격리자가 너무 많아지는 게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악재가 된 거죠, 이게. 예.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이걸 해소하려면 연준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에서 해야 된다. 격리를 면제를 하는. 영국에서는 지금 방역 패스 이것도 없애고, 그리고 그 외국 입국자들 이게 격리하는 거, 그것도 없애고 그냥 바로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방역 패스를 이제 없애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프랑스랑 뭐 몇 군데는 방역 패스 한다고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 정부에서 빨리 지침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이제는 뭐 사실 중증으로 가는 게 그렇게 크지 않고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약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결정이 지금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도 폭락이라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연준 회의 이후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폭락이 나타나가지고 자산 시장에서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계속 크게 빠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반등을 했어요. 또 미국 시장 따라가지고. 네. 자산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연쇄작용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주식 시장에서는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나오면 또 빠지고, 또 빠지면 또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담보 가치라고, 담보 가치가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담보를 잡는 부분인데, 그 담보 가치가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는 거, 이걸 이제 시스템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금융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는 번질 가능성은 없는데 악순환, 반대 매매의 악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오늘 폭락했잖아요. 네,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이게 투자 심리가 아예 붕괴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되돌리려고 그러면 아주 강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증가해 버렸잖아요.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하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락하려고 하는 힘이. 이거를 되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되돌릴 수 있는 뉴스는 연준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게 지금 12월 달도 중요했는데 12월 달도 너무너무 중요한 연준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0배는 더 중요하다. 예. 지금 시장이 벼랑 끝에 발가락으로 서 있습니다. 벼랑 끝에 발가락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지금. 예. 근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은데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자산 가치가 더 빠지면 안 좋다라는 거죠. 네.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뭐 돌파구가 필요한데 연준의 생각을 지금 뭐가 이게 넘겨짚기는 좀 그렇다. 근데 미국 시장의 금리의 급등락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 어제 금리 미국채의 입찰 이런 거를 보면 지금 금리 쪽에서는 뭔가 물밑 자금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는 거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ER. 우리나라 시장의 PER 10배가 평균, 10년 평균 정도 되는데 그게 지수가 얼마냐면 2783포인트입니다. 2783포인트. 오늘 다 빠져버렸잖아요. 오늘 뚝뚝 확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PBR이라고 하죠. 자산가치. 그것도 원래 1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똑같다. 자산가치와 시장가치가 동일할 때 1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밑으로 떨어졌다. 지금 현재. 싸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8배 정도까지 내려가면 거의 뭐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여기서 그럼 20%가 더 빠진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거는 근데 바닥이 얼마냐 언제냐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늘 매수가 2시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바닥 신호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그 강한 매수 기운이 있거든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오늘 그게 보이질 않았어요. 예. 저는 어저께가 아니고 지난주에 사실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거 보고, 예, 시장이 이렇게 회복하는 거 보고, 상당히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폭락했다, 올라왔는데, 저는 아침에 사실 불안했었습니다. 예. 저게 우리한테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보긴 보면, 이게 거래량도 늘고, 차트는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잖아요. 폭락하다가 되돌렸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시장이 보통 약간 선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선물 거래가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뭐 10,000계약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6,000원 넘게 매도하다가 한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게 삼성전자로 보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지다가 막판에 이렇게 탁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이 선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지금 막판에 들어온 매수,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걸 봐도 오늘이 바닥이다라고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3월 19일 날 그때가 바닥이거든요. 그때 폭락 나올 때 그때 기관들이 주식을 다 털리거든요. 예. 손절 다 하고 막 할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그럴 때가 보통 바닥인데 이거는 지금 그런 폭락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폭락이 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거 바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상당히 고통스럽죠. 이런 거를 이렇게 되돌릴 만한 그런 강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매수는 너무 약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브라질도 어제 많이 안 빠졌어요. 선진국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머징 시장이 안 빠져요.
그럼 이걸 위기라고 해야 됩니까? 위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걸 보고 반발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약하다. 예. 우리나라 오늘 뭐 4분기 성장률 뭐 1.1% 나와가지고 연간 4%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과거 데이터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빠졌잖아요.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빠졌어요. 근데 뭐 중간에 물론 뭐 삼성전자 끌어내리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PO가 뭐 큰 게 3개가 들어오는 바람에 수급이 나빠지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 경제는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안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빠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빠질 수 있는데 올해도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닌데 너무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질문에도 뭐 무역 적자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거, 무역 적자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이렇게 내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쌓아두거든요. 근데 이거를 출하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와 출하, 요게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무역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관련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그 주가가 빠지고 나서 빠질 때 그런 지표들 보면 그게 한 달 전 아니면 2달 전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잘 몰라요. 한국은행 들어가가지고 조회를 해도 잘 밝혀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역 적자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상관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또 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도 뭐 악재, 당연히 지금 불안한데 미사일 쏘면 당연히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뭐 기업들 뉴스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가 메타에다가 SSD 그거 공급한다고 뭐 수천억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전 생산 라인이 비상이 걸렸다. 생산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LG전자가 어제 나온 뉴스인데, LG전자가 자율주행차 자체 브랜드를 옴니팟이라고 정해가지고 다음 달 10일에 공개한다고 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LG전자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애플카 얘기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카 뭐 개발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저거 애플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또 들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는 변화가 없다. 코스닥만 매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올해 외국인들이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대형 IPO가 들어오는 그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안 좋은 거죠. 근데 오늘 그 정부에서 외환시장,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외국인한테 개방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시간 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9시에서 3시 반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걸 개방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MSCI가 안 해줬거든요. 그거를 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호재는 그거밖에 없다. 네, 그거밖에 없다. 그걸 기다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 접근하실 때 중요한 거는 바닥이 뭐 몇 포인트, 오늘 뭐 또 2,5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PER이 뭐 지금 10배가 깨졌는데 8배면 여기서 20%, 뭐 단순하게 그렇게 뭐 계산해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지금, 그리고 연준 회의 나오기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하루. 네. 이번 연준 회의 때는 어떤 전환점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지옥에 들어왔는데 나갈 방법이 없네요. 네. 일단 하루 남았으니까 하루만 더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스텝스.